안녕하세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성기창입니다. 지난 2018년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시작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어느덧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셨던 교직원분들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2021년에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대학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 구성원분들께서는 우리 대학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여러 전략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 대학은 신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사회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대학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공유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자분들, 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 혁신지원 사업 종합 성과 공유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대학교의 2021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지난 3개년간 수행했던 혁신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와 그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먼저 혁신 1유형의 사업 개요와 성과를 먼저 말씀드린 이후에 혁신 3유형의 사업 개요와 성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유형의 혁신 사업은 우리 자율지표형 혁신 사업으로 지난 3개년도 종합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1, 2형 사업은 우리 대학이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 45억 4,400만 원이 수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도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1, 2형으로 3개년간 운영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이 수행한 1, 2형 사업은 교육혁신,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탑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지도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 구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 미러형 실습 환경 구축, 그리고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형 인재상에 맞춰서 캡스톤 디자인, 사회수요 맞춤형 수업 등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수 강의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 수업, 가상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역량 중심 교수 학습 프로그램 지원 부분입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해서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혁신 개선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VR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AR, VR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VR 인게이지 플랫폼 속의 아바타 만들기, 또 메타버스에 기반한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창의융합 페스타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부분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심리진로 상담과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독서 언론 역량 강화 프로그램, RC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고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등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 혁신 부분입니다. 산관학 협약을 통해서 산학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캡스톤 디자인, 사회수요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서 산학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창업 성공 패키지, 창업 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통해서 현장 연계형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혁신 부분입니다. 글로벌 역량 혁신 부분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및 거점 역할 강화 부분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토바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체제 혁신 부분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은 작년에 실시된 대학주기 3주기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안면인식, 열측정기, 손소독기 등의 구입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성과지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과제와 대학 혁신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에서 모두 4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표,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표, 장애인 교육 활성화 지표, KNUW 교육 선진화 지표, 이 4가지의 지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3차년도 산출값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는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이 이후에 취합할 예정입니다. 2차년도에 걸친 사업 성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준값 대비 실제값은 그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표 부분은 기준값 대비 살짝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후에 해당되는 지표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 2형에 대한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3, 2형에 관련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 2형에 대한 혁신 지원 사업 3개년도 종합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형 사업은 이름 자체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후진학 선도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과 지역사회, 산업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수행 대학 중 25개교를 선정하여 실시가 되었으며 우리 대학은 유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총 3년간 수업을 수행했으며 9억 2,900만 원의 사업이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나 재직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이 수요자에 맞추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유한대학교와 함께 나눔과 봉사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복지교육의 중심대학, 통합사회형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의 비준에 맞추어 우리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후진학 사업의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체계 구축, 공동체 기반 창의혁신 시민학습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러닝 팩토리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드론교육원에서 실시된 드론 교육 부분과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년도의 사업 성과를 보시면 드론 농업 방제, 드론 국가 자격 등 3개 강좌가 드론 교육원을 통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드론 정비사, 조종사 등 4개 강좌가 실시가 되었고 3차 년도에는 해당 강좌를 더욱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드론 촬영 및 편집 강좌 등 총 7개 강좌를 세분화하여 운영을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지역수요 맞춤형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창업 강좌, 3D 프린팅 활용 및 교강사 양성 강좌를 실시를 하였고 2차 년도에는 지역의 수요에 대비하여 전산회계 1급 자격증 강좌, ITQ 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차 년도에는 해당 강좌의 횟수와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확대 운영 실시하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기반 창의혁신 시민학습 프로그램 연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에 맞추어서 1차 년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장애 학생 인권 상담사 양성 강좌를 주로 실시를 하였고 2차 년도에는 선진학교, 성심학교와의 기관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 강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과 연계하여 드론 항공 방제 전문가 강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3차 년도에는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 강좌를 2개교에서 4개교로 확산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세분화하고 이를 확대 운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 거점 운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거점센터는 지역사회 및 지역 내 평생직업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실직자, 재직자 및 지역 주민의 잠재적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관리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 평택시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거버넌스 협약기관들 간의 맞춤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차 년도에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 기관과 연계하여 드론 항공 방제 전문가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또한 한국선진학교, 오산성심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을 강좌를 열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3차 년도에는 협약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평택 동방학교, 안성한길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총 4개의 장애인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기획처의 이윤호 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소개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유형의 성과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년도에 보시면 교육 만족도와 사회 전체 이수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3차 년도의 교육적업 만족도와 이수자 수를 보시면 2차 년도에서 다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학이 많은 프로그램적 보완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수자 수와 교육 만족도와는 관계없이 이수율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이 3개년간에 걸쳐서 수행한 3유형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수학습 혁신센터 정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물론 혁신사업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이 중에 우수사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저희 센터에서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올라탄 교수학습 지원이라고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혁신 사업을 통해서 했던 거는 크게 5개로 영역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 시스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3차년도까지의 혁신 사업을 정리하는 즈음에 저희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요 기준은 19년, 20년, 21년 데이터는 지금 분석 중에 있어서 아직 못했고 요 1차년도와 2차년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는지 여기 보시면 예산, 참여수, 만족도, 사업수 이게 전년 대비 적게는 104% 이상 또는 많게는 거의 500% 가까이가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 저희 총장님과 기획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 저희 예산이 거의 7억, 8억 이러거든요. 이 많은 살림들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을 조금 더 영역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로 만들어 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 IR 분석,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인데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센터가 교수 학습 지원 방점인데 이게 비대면 중심으로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진 게 오늘 발표될 것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센터는 이제 2년 전에 코로나19가 빵 터지고 나서 한 2, 3개월은 멘붕이 왔었습니다. 이제 비대면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엄청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들을 하나씩 둘씩 구축하고 고도화시키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앞에서 보신 엄청난 정량 실적들을 낼 수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더 많은 혁신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은 메타버스 이게 뭐냐 하면 다 알거든요. 막연하게 메타버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그러면 현실 세계를 엄청나게 초월한 공간? 세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지금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체험적인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세상보다는 아바타로 사는 거 이렇게 지금은 더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에 올라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별다방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흥얼거리고 있는 저분 누구랑 닮지 않았나요? 저거든요. 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에 올라탔고 옛날하고 들춰보면 전에는 인터넷 하면 랜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선을 통해서 링크를 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켜고 하는 사물 인터넷과 연결해서 로트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은 랜선을 타고 선이 아닌 이게 면으로 공간화가 돼서 인터넷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실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지금 너무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의 콘텐츠들에 둘러싸여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메타버스까지 올라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좀 달라진 세상을 보면 아, 올라타야 하는구나 라는 실감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제 쇼핑 세계를 보더라도 저는 이제 주부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라고 하는 곳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새벽 배송도 오고, 뭐 퀵 배송도 오고, 쓱 배송도 오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세상인데, 자, 요즘에는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메타버스 쇼핑의 실제 사례인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림을 보고 클릭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입어보고 써보고 마셔보고 네, 물론 간접 체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공간 안에 아바타, 나의 분신이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클릭해서 산다. 이제 메타버스 쇼핑이 지금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외국에서 물건 사는 아마존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컵 하나 살 때도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집 식탁 안에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메타버스 쇼핑의 하나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제페토 월드라는 곳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아바타가 입는 의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등.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까지도 이제 일자리까지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메타버스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업적인 세상은 그런데 굳이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올라타셔야 합니다. 자, 지금 교육계 세상을 보시면 초, 중, 고, 대학교가 다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당겨진 게 있는데 초등학교에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학교에 또 못 가고 있죠. 물론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지런한 선생님, 좀 더 얼리 어답터인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다 아바타로 들어와라 하고 자기 공간, 교실 방을 만들어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서도 들어와 있고 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여기 안에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는 뭐 실시간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콘텐츠도 올려놓고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쌍방의 소통이 아닌 원웨이로 강의자가 혼자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집에서 그냥 듣는 거. 이게 원웨이였다면 지금은 그런 수업 방식으로 비대면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너무 지루하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랜선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학생과 강의자, 친구들 상호작용이 이루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가능해져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왼쪽에 보시면 버클리 대학의 졸업식. 자, 요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총장님이 나와서 졸업식 여러분 축하해요. 자, 이거 잘 가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학사모 집어 던지고 우리 마지막에 그거 하죠. 저건 아마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학생 아바타들이 졸업식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여기는 저희 순천향대학교에 저희 나라에서 실제로 작년에 입학식을 했던 건데, 요거는 살짝 좀 섞여 있는 건데 메타버스와 이제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교육 용어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학생이 나와서 선서하는 거는 실감이 실제죠.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과잠을 입고 다 모여가지고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박수치고 야 우리 잘 지내자 입학 축하해 등등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한 개 대학, 두 개 대학이었다면 지금은 한 개 대학, 두 개 대학만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죠. 네, 그만큼의 요구 수요가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를 보시면 저희 대학도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그 메가 트렌드, 저렇게 실감화되고 진흥화되고 연결화되고 융합화된 이 모든 것들을 맛본 우리 학생들과 우리 수요자분들은 이제는 과거에 했던 그 살짝 그 진부한 옛날 방식의 원격 강의, 원격 교육 이런 거에는 이제 흥미가 없을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아바타가 돼서 메타버스 세상에 가서 수업을 주도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수요. 그리고 저희 대학 차원에서는 저희는 이제 AI 학습실이 있기 때문에 AI 중심, 메타버스 중심의 거점 대학의 선도를 지키고 싶은 거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교육 혁신 또는 교수학습 혁신을 이루어가는 거를 저희가 센터에서 풀어냈습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누구나 다 우리 여기 대선 나오신 분도 매일 타는 버스 타고 가시죠. 메타버스 타시잖아요. 그렇게 보편하듯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근데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AR, VR, XR, 뭐 MR 이렇게 좀 더 가상의 온통 100%가 가상의 세계냐 아니면 현실하고 가상을 섞어서 증강현실을 만들었냐 아니면 두 개를 섞었니 아니면 조금 더 확장했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MR, 그다음에 XR 어느 하나를 조각내지 않고 이걸 다 묶어서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퉁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R, VR 이런 용어보다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대화의 틀에 끼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시들은 그림들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은 저희 센터에서 AI 학습실에서 중점적으로 구축되고 프로그래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실은 지금 여기 인학관 325호에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세팅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나 직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체험하러 오셨거든요. 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디바이스들, 위에 보시는 것들은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기자재들. 그러니까 내가 구글 글래스를 끼고 비디오를 보면서 가상의 세계를 체험하지만 내 몸은 여기서 이 게임 기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영상들이 있어서 이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구글 글래스, 오큘러스나 피코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센터에 이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기기나 구글 글래스를 끼면 그러면 뭘 보나요? 했을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기자재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 왼쪽 위에 사진에 보시면 이동국 선수잖아요. 저희가 돈 주고 이동국 선수한테 훈련 받을 수 있나요? 텔레비전에서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센터에 오시면 글래스를 끼면 이동국 선수한테 축구 교실도 배울 수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이연복 셰프님한테 요리도 배울 수 있고 도띠한테 유튜브 짤도 만들고 강수진 발레리나한테 발레 강습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영어 교육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 공원에 가서 관광객들하고 실제로 대화하는 것들을 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이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학습 역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저희 센터에서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래스를 끼고 다양한 체험, 외국 체험도 할 수 있고 콘텐츠 체험도 할 수 있고 밑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기반으로 한 체험들, 다양한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AI 학습실입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했던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중에 AI 캠프를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아바타, 네, 최초의 아바타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여름에 7월에 이걸 캠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 왼쪽에 그림들을 다 보시면 여기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고 강당에 저희 현수막 걸어놓고 지금 아바타들이 직접 동물원도 꾸며보고 이렇게 뭐 외국인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인게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도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던 거고, 자,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12월에 했던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쯤에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우리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창의융합 페스타를 했는데 이 창의융합 페스타를 했던 기자들, 이게 바로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코라드 애니스의 이게 신상입니다. 네, 이 실감형 스튜디오를 가지고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총장님도 인사말을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창의융합 페스타로 저희는 묶어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가장 최근에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구축된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요 지금 305호입니다. 여기가 미래관, 그리고 옆방에 304호, 그리고 학과에 1개 내지는 2개실들이 이 베리어 프리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을 저희가 구축해 놨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저도 어려워서. 네. 일단 위에 보시면 각각의 지금 여기서도 강의하는 제 모습 잡고, 화면 잡고, 통역 선생님 잡고 모든 분들이 각각의 카메라 안에 담겨지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제어가 되어서 보여지시잖아요. 이걸 바로 저희는 이제 심리스라고 교육용어로 부르던데 심리스 시스템으로 하나로 제어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베리어 프리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인 거죠. 학생들은 아니면 참여하는 수요자분들은 다 줌 안에 지금 따다다다닥 붙어 있고 우리 스태프들, 강사님은 여기 305 안에 모여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하고 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이 아닌 각각으로 한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실제로는 다 따로 등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송출될 때는 하나의 방향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이라고 작년에 최초 만들었고 요번에 고도화를 좀 더 시켜서 바로 지금 코라드 애니셋을 활용해서 이것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학습 스테이션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격 교육 콘텐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이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처음 시도한 게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원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센터에 편집 담당하시는 전문가 2분, 그 다음에 수화 통역 해주시는 분 1분, 그래서 3분의 선생님이 이 콘텐츠 제작하는 인력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공간이 여기 보시면 AI 학습실에 있는 영상 만드는 곳 또는 영상 편집하는 곳이고, 자, 밑에 보시는 거는 만든 영상을 저희가 이제 송출 유튜브로 보내기도 하고 LMS에 담기기도 하고 본인 PC에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과목이나 비교과 같은 경우는 다 학교 LMS에 바로 이제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지금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장애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고 청각장애, 특히나 청각장애 학생들의 통역 지원에 대한 요구 수요가 많아서 저희도 이 콘텐츠를 올리는 부분에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걸 부루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도 이 부루를 가지고 자막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착하게도 이 부루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콘텐츠를 탑재하는 이 공간에 이 부루 시스템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통역을 요청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요청하기에는 애매하게 좀 짧고 했을 때는 자막을 삽입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하셔서 자막을 넣어서 그거를 SRT 파일로 장애 학생한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자막을 바로 수정해서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탑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기능들이 다 고도화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이제 앞에서 만든 콘텐츠들은 저희가 하나 둘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게 35편이 지금 담겨져 있네요. 제가 자료 만든 시즌에. 그러면 이 35편을 다 어떻게 한 곳에 모으고 싶은데 그래서 공유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담아놓고 학생분들이나 교수님들께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본인이 볼 수 있는 것들 여기서 하나하나 수시로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이거 지금 저희 아까 앞에서 콘텐츠 제작하시는 인력분 중에 수어통역사 선생님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생님이 더빙해 주셔서 최종 완성된 청각 장애인용 AI 학습실 안내 콘텐츠입니다. 그걸 지금 잠깐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요 모든 영상은 저희 공유 플랫폼에도 담겨져 있지만 한국복지대 TV에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수학습 시스템 중에 또 하나 이제 구축된 것이 학습 역량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금은 이제 1차 년도에 구축한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장기 비전은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한경대학교하고 통합이 되면 이 큰 그림은 이제 완성 버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요거의 일부분만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장기 큰 목표는 학생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학습 누적 데이터들을 요 시스템 안에 담아서 그 학생들의 결과가 IR로 분석돼서 본인이 보여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등등을 알 수 있고 저희가 매핑 시켜주는 걸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부서마다 각각의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 교수학습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중심으로 이 IR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청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위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 대학 역량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레저과의 우리 은님이 학생, 저희 그 최고의 고객이세요.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참여하는 우리 은님이 학생 거를 좀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 빅데이터 시스템에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하고 여기서 다 했으면 이제 수강 완료를 확인하고 설문조사하고 수료가 가게 되면 여기서 위에서 저희가 매칭한 이 역량값들을 이 친구는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평가도 기초학력 평가도 저희는 그 시스템에서 다 연동을 시켜서 기초학력 평가에 대한 결과값도 다 나와지고 이게 이렇게 IR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6개의 역량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6개의 역량을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서 이 친구가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다 했다, 수료했다 하면 그동안 쌓은 역량값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학년별로도 분석이 되고 학과별로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다이아몬드 이 학생의 다이아몬드 값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예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값이 나가는 거죠. 네, 값이 나가는 예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찌그러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밑에 3개. 여기에 창의, 협업,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해서 좀 찌그러져 있는데 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 IR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저 부족한 부분들을 학생한테 자네는 요게 좀 약하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면 어떨까? 그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걸 수강해 보세요라고 매핑을 시켜주는 게 저희 IR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아직 다 완성은 못했지만 그거의 시초를 마련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도 저희 빅데이터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 누적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과목, 정규교과, 비교과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하는 거를 안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차 년도의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하는데 혁신 사업이 없어지면 저희 그냥 쉬어야 될까요? 안 되죠. 이미 저희 친구들, 학생들과 수요자분들은 너무 많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없애고 옛날처럼 가자.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맛본 것들이 많아서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혁신 사업이 살짝 이제 종료가 되고 다른 사업이 이어지기 전에 텀이 있는 부분을 이제 대학 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는 신학기에 1학년 학생들이 오면 250명, 70명이 오면 집중 이수제를 하는데 이때 저희가 앞에서 메타버스를 했던 대학 사례들처럼 저희도 벚꽃길이 만발한 저희 이제 4월, 5월 되면 벚꽃길 만발하잖아요. 거기 둘레길 도는 것처럼 학교를 랜선 투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것과 잠바 입고 이 메타버스 안에 월드 안에 랜선 캠퍼스 투어 월드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총장님 안녕하세요 인증샷도 찍고 카페에 가서 물건 뭐도 사보고 하는 인증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활동을 3월 2일부터 첫 주에 오락실 가자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2, 저희 2개의 월드를 메타버스로 할 텐데, 밑에 거는, e스포츠입니다. 지금 e스포츠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인가요? 정식 종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핫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가요? 네. 여기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나만 살아야 되는 게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의 역량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돌고래 게임쯤 될까요? 네, 이런 돌고래 게임 이런 걸 만들어서 게임 미션을 여기 월드 안에서 소그룹들이 수행을 해서 네, 서바이벌이 되는 그런 월드를 또 두 번째 월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달라질 2020년은 조금 더 학생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 단계에 있는 조금은 더 장기적인 비전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와서 또 비대면이 되고 이런 이제 비대면의 연속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비대면 안에서 지금 조금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저희 귀금속 보석공예과 같은 아니면 또는 뭐 레저과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서 이런 공간 안에 아바타가 들어가는데 내가 움직이면 내 아바타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섞어서 이걸 체험형 실습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이제 실감형 수업이라고 지금은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용어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이 실감형 수업이 비대면, 대면으로 동시에 가능한 거를 장기적으로는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제가 조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시스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린 게 오늘 듣고 끝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을 화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쓰여 주셔야 이제 학과에서도 쓰고 부서에서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저희는 다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거 그때 말했던 이거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여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는 100%, 200%를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발 부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지역 연계 직업 교육 훈련 발표를 맡은
한국복지대학교 기획팀장 이윤우입니다. 장애인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은 혁신 3 사업의 평생직업교육 등 역량 강화 영역의 평생직업교육 및 후진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컨소시엄 기반 대학 간 협업 평생직업 육성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특수학교 직업훈련실을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여학교는 안산시 소재의 국립한국선진학교, 화성시 소재 오산성심학교, 평택시 소재 평택동방학교, 안성시에 소재하는 안성한길학교 등 총 4개의 특수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설명에 앞서 특수학교 전공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에 참여한 특수학교는 총 4곳으로 모두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 적응을 위해 특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전공과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인 지적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지적장애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함께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발표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함께 묶어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으니 그 점 유의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의 정의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적장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규칙에서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는 직업적인 중증장애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 급수에 상관없이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상관없이 직업적 중증장애로 완전히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이 되는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에게 후진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공과 과정을 전부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학률과 취업률이 일반 학생들이나 또는 타 영역의 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더라도 장애로 인해서 그 효과를 온전히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 학생, 특히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지급교육 및 고용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급교육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지급교육과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60% 정도를 지급교육과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지급교육 체계 자체에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급교육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취업 중심의 진로 지급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 학생들, 즉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적 중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한테는 교육의 기회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특히나 장애로 인해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학생 및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체계 역시 전통적인 직업교육적인 관점에서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고용의지가 있고 기초적인 직업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들처럼 직업적인 중증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고용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적장애라든지 발달장애 학생들은 직업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과 같이 직업적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적합직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몇 가지 직종을 선정을 하고 그 직종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해오는 방식이 전통적인 직업교육 및 직업고용 시스템 체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체계의 문제점들은 실제로 각 특수학교가 이러한 직업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기관들 또는 대학들이 함께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어라이브 고용 모델은 2021년도에 새롭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용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표를 살펴보시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중증의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크게 3가지 원칙과 5가지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3대 원칙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원칙이 일을 통한 사회통합, 원칙 2는 활동하는 삶, 원칙 3은 당사자 중심 고용입니다. 그리고 5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시면 발달 중복 장애인의 권리를 정중앙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의 재해석,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통합, 그리고 네 번째가 전생애적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당사자 중심의 고용입니다. 요 다섯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펴보시면 먼저 장애인은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이점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경제적인 삶,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노동이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직업이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해석해서 노동이라는 부분이 꼭 경제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또는 사회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 3은 당사자 중심의 고용입니다. 즉, 이 말은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존까지는 중증 장애인들, 즉 장애가 심할수록 적합 직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장애인들한테 직업 교육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시켜온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이었습니다. 직업 훈련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중증 장애인들이 이 적합 직종에 맞춰질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적합 직종이라고 몇 개 직종을 뽑아서 제시를 한들 이 적합 직종 안에 모든 중증 장애인들이 포함되기가 어려웠고 또 이 적합 직종마저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중증의 장애 학생들이나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서비스 자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새롭게 이런 중증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들이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기반의 장애인 직업 교육 훈련의 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오와 유니버시티나 또는 웨스트 버지니아 칼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애인 직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리치 프로그램들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대학 기반의 장애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또는 여러 기타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대학에 기반하여 이러한 장애인들의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의 문제점과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고용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복지대학교가 만든 장애인을 위한 후진학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전공과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전문 인력 공유 및 시설 공유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학교 전공과에서는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그리고 필요 기자재를 요구하게 되고 한국복지대학교는 전문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전문 인력 그리고 기자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수학교 전공과는 이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취업하게 됐을 경우 대학으로 진학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직업훈련 후 취업 사회로의 전환 훈련 및 대학 진학을 위한 기초학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특수학교에서 전공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든지 미리 이수했던 내용들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었을 때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후진학 모델을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직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특히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까지 이동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수칙에 따라서 학교에 직접 이동을 해서 본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특히나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동 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학교로 우리 한국복지대학으로 학생들을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그 특수학교 직업훈련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향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이 적합직종, 즉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 몇 개만을 가지고 직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탈피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각 학생들이 요구하거나 직업적 소질이 있는 부분을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서 이런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요구를 하면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학교 전공과 및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원스톱 취업 연계 직업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특수학교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장애인 관련 고용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학생이 학교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취업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연차별 운영 성과 및 운영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 강좌는 2019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1차 년도에.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가 되지 않았다가 2차 년도부터 특수학교 전공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두 개 학교, 즉 선진학교와 성심학교 이 두 개 학교를 시초로 해서 2차 년도에 처음 장애인 연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두 개 강좌로 시작되었던 것이 3차 년도 2021년도에 넘어와서는 총 4개 강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방학교에서 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선진학교에서 1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오산성심학교에서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길학교에서 식물관리사 양성과정, 즉 1개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보시면 동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강 인원 전원이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과정을 전원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학교의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총 4명이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진학교의 경우에도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총 8명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심학교의 경우에는 티마스터 자격증을 25명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길학교의 경우는 식물관리사 상급 자격증을 6명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2000년도에서 3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총 2개의 특수학교가 더 확대되었지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는 더 많은 특수학교 전공과와 연계를 해서 지역이나 장애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지급 교육을 넘어 창직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 학생의 취업 및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의 지급교육이라든지 고용 시스템이 적합 직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애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특정한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분야로 취업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직종들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장애인의 적극적인 대학 진학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즉, 중증장애인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애로 인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복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 교육 훈련은 평생교육 영역의 한 일부분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즉, 중증장애인일수록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 서비스의 경우 특정 기간이나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 단계에서부터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취업 연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